네, 디톡TV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디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격 책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 등을 열으셨을 때 과연 내가 옷의 마진율을 얼마나 남기면 좋을까 상당히 고민도 많이 되시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현재 일반적으로 책정되고 있는 그런 마진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요, 최소 1.5배에서 2배에서 3배까지, 그 중에서도 블로그 마켓 같은 경우에는 대략 1.5배 정도를 붙이고요,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1.7배 정도를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최소 2배 이상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에서 3배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통용적으로 쓰이고 있는 마진율은 솔직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팩트 폭행이기도 합니다. 현재 본인 매장에 가격을 제대로 책정을 못하고 있으시다는 건요, 여러분들께서 본인 사업에 대한 계획도 아직 제대로 확립이 안 되었고, 그리고 그 디테일한 부분에 있는 파악들을 제대로 아직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매우 많은 변수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개념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그대로 대입을 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확정적인 가격 책정률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올바른 답안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격 책정을 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끔 잘 대입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 파악이 되셔야 할 것은 나의 월별 고정 지출비가 얼만큼 나가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달에 임대료는 얼만큼 들고, 또 그것에 의한 공과금, 그리고 인건비, 카드를 쓰고 계시다면 카드 수수료, 홍보를 하고 계시다면 마케팅, 광고비와 또한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신 온라인 쇼핑몰 같으신 경우라면 플랫폼 사용에 대한 수수료, 그리고 마지막에 세금까지, 이렇게 내가 고정적인 월별 지출이 얼만큼 나가는지 제대로 파악이 돼 있으셔야, 내가 한 달에 적어도 이만큼 수익은 올려야 유지는 되는구나 라고 개념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그 고정 지출비에 자신이 수익을 올리고 싶은 목표치까지 정해서 그것을 토대로 가격 책정까지 들어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 책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권에 의해서 가격은 천차만별로 바뀔 수가 있는데요. 내가 동일 품목을 떼왔더라도 어느 상권에서 파느냐에 따라서는 가격이 많은 차이를 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매장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대학가에 있고 하나는 가로수길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가 앞에는 좀 더 구매층이 학생들이다 보니 원가에 근접해 갈수록 학생들이 많이 구입을 하겠죠. 반대로 신사동에 있는 편집샵, 이런 데서 사입을 해간다면 요새는 대부분 국내에서 온 손님보다도 해외에서 관광을 온 관광객 손님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거는 예쁜 옷, 한국에서 사왔기 때문에 얼마를 줘도 마음에 들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대학가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2배의 마진율을 받다고 하면 신사동에 있는 편집샵에서는 4배, 5배를 띄워도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판매를 하고자 하는 타겟층, 그 타겟층에 의해서도 가격 조정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10대에서 20대 초반만 공략을 하는 사이트라고 하면 학생들은 돈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비싼 가격의 옷을 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0대, 20대 사이트만 들어가 보시더라도 가격이 매우 저렴한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파는 품목이 어떤 품목이냐에 따라서도 가격 책정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면 티셔츠를 너무 비싼 마진을 받고서 파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퍼제품이라던가 뭔가 관리나 취급이 어려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적게 마진을 보시는 것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불량이 나고 관리를 하는데 미스가 날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책정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 그런 불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부분도 메꿀 수 있을 정도의 위험수당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파는 방법, 내가 오프라인에서 파는 건지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건지, 블로그 마켓을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 스타일 윈도우, G마켓, 쿠팡 어느 부분에서 파는지에 따라서 너무나 가격은 천차만별일 거예요. 내가 만약에 G마켓에서 옷을 판매를 하고 있다. 워낙에 비슷한 상품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싸면 쌀수록 손님들이 많이 사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을 어떤 식으로 조절이 되는지 알아야 하는 거죠. 결국 가격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라던가 그런 상황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한 다음에 가장 합리적으로 팔릴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안에서 최대한의 마진을 책정할 수 있게끔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장사의 특성상 눈앞에 보이는 돈을 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재고가 남았을 때는 그 옷이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이상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의류업을 나눌 때도 FW라던가 뭐 SS라던가 이렇게 뭐 시즌별로 많이 구분을 해서 장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을 많이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재고와 부가세까지 합쳐서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부분까지 잘 고려를 해서 가격 안에 잘 책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장황하고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격 책정 진짜 쉽지가 않다 이렇게 고민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쩌실 수 없습니다. 장사는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옷을 좋아해서 옷장사를 시작하셨더라도요, 옷장사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옷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센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은 최대한의 수익을 내셔야 합니다. 남 좋자고 하는 장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장사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의류업 쪽에 여러 가지의 모험을 담아보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의류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 보니 주변 지인분들도 저한테 문의를 상당히 많이 해옵니다. 지인뿐만이 아니라 지인의 지인까지도요. 내가 이번에 뭐 부업으로 이렇게 그냥 시간 짬짬이 내가지고 옷 떼다가 팔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친구들 여러 명 모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뭐 해보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동대문에서 옷 사고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친구들을 보면요,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실패할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서로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엄청난 탤런트가 있고 또 엄청나게 운이 좋아서 잘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케이스는 정말 극소수겠죠. 옷은 우리들의 관심사이자 직장입니다. 내가 취급하고 있는 옷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많이 가지시고요, 그에 맞는 가격을 책정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에 걸맞는 보수를 챙기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계획과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 꼭 다 파악을 하신 후에 장사에 임하세요. 여러분들의 라이벌들은 모두 이런 부분을 겪어왔습니다. 오늘의 디톡TV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